최근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제주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해당 판사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창훈 판사는 불법 재판과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여경은 판사는 사법 거래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경은 판사에게 변호사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에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지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지.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제주경찰청은 여경은 판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여판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친분은 없음에도 변호사가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수원지법으로 전보된 여경은 판사를 오는 20일 수원지법 국정감사와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고를 받은 오창훈 판사 등 2명도 21일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제주법원 판사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을 진행해온 국민의힘이 양민 학살자 박진경을 미화하는 영화를 틀고 관람을 권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건국전쟁 2 관람을 빌미로 국민의힘 전체를 극우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영화를 보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4.3 왜곡 현수막과 관련해 정당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간 회의에서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부착되고 있지만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5번째 순서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곳은 관광객이 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탈리아는 강력한 건축 규제를 도입해 환경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 50km 길이의 해안 절벽에 들어선 마을과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특히 1000년 전부터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레몬 농장이 빚어내는 독특한 풍경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해안을 따라 대규모 개발이 잇따라 추진된 겁니다. 1971년 이탈리아 최초의 에코 괴물로 불린 대형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호텔은 환경 파괴 논란과 소송 끝에 1999년 철거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호텔도 5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4년에 폭파됐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둘러싼 진통을 겪은 뒤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곳 아말피 해안 지역은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대형 호텔이나 음식점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건축 규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캠파니아 주정부가 1987년 제정한 광역도시계획법. 아말피 해안의 자연과 역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규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과 경관이 뛰어난 곳,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신규 건축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Non è edificata laddove non ci sono già villaggi storicamente, perché c'è una linea che viene definita linea del Put, oltre la quale non si può costruire, e questo è uno strumento di tutela che ha cristallizzato quello che è l'aspetto generale della Costa d'Amalfi. 엄격한 건축 규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자기 가게를 연 카르멜라 씨. 도자기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의 지역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를 주민들이 운영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들을 보호한 결과입니다. Ovviamente è più difficile che nasca un negozio di fianco concorrente perché proprio la struttura che dicevo della costiera principalmente sono le stesse che vanno avanti da generazione in generazione, da famiglia a figli. 엄격한 건축 규제를 통해 아말피 지역은 공동의 자원인 경관을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말피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돌고래를 보호한다면서 연안 풍력을 개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2020년에 도의회가 부결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을 또다시 공고한 것은 도민이 거부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방 큰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돌고래를 보호한다고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지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수백 년 된 동백나무들이 모여있는 나무원읍 동백마을은 UN 관광청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인데요. 마을의 관광상품을 활용해 은퇴자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동백나무로 빼곡한 울창한 숲. 여행객들은 길을 걸으며 나무의 나이는 물론 숲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듣습니다. 이게 광산김씨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광산김씨 삼형제가 여기다 집을 지었대. 집이 세 채 있었대요. 주민 안내로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동백나무 아래에 떨어진 동백 씨앗도 부지런히 담습니다. 씨앗들을 모아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을 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 나선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 오면은 항상 이국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고 친구가 같이 정착할 수 있으면 제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서. 관광하듯 제주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특산품도 직접 만들어 보며 마을의 한 사람처럼 살아보는 여행.
은퇴 이후 어느 곳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여행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하고 동백 씨앗도 주워보고 하니까 경험도 너무 재밌고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 여기서 더 특히나 여기 이 동네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은퇴자를 위한 체류 프로그램을 위해 동백 어누제라는 체류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은퇴자 말고도 장기 근속한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직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도 잠깐 쉬었다가 가고 여기에서 재충전하고 그다음 힐링하고 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폭넓게. 쉼없이 달려오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은퇴자와 퇴직자들에게 여유로운 제주 풍광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제주 여행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소수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퀴어 축제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대 단체가 기자회견장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주 퀴어 프라이드 조직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2일 낮 12시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제6회 제주 퀴어 프라이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반대 단체 회원 4명이 난입해 조직위원들을 촬영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던 제주 출신 20대 청년이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가족이 감금됐다는 소식에 3,5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나서야 풀려나 지난 8월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호 거리에 공중보행로 설치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상습 정체 구간인 노형호 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원형 육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 630억 원 가운데 절반인 315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형호 거리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8만 5천여 대며 보행자 1만 9천여 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 부동산 위법 거래 의심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적발된 부동산 위법 거래 의심 사례는 지난해 210건으로 4년 동안 13배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 지난해에는 210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년 만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 동안 경찰에 폭행 등 9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7월 보호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교육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5개월인데도 진상조사단 회의는 3차례가 전부였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